나는 온갖 감정이 뒤섞인 채로 내가 자라온 작은 마을을 내려다보았어. 동정심, 혐오, 후회, 향수, 그리고 공포. 모든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였지. 사냥을 하거나 먹을 것을 조달하지 못한 게 벌써 2달이 넘었어. 남아있는 물품은 아주 조금뿐이었지. 하얗고 차가운 눈들이 모든 경로를 차단해버렸거든. 딱 한 군데 탈출구라고 부를 만한 곳이 남아있지만 별로 고려할 만한 길은 아니었어. 차라리 아예 모든 길이 막혀버렸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 어느새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마을 여기저기에서 불빛이 켜지는 게 보였어.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 아마 산적놈들도 저 불빛을 볼 수 있겠지. 그와 동시에 저 멀리 산 중턱에서 횃불이 켜지는 게 보였어. 이미 늦은 오후부터 움직임을 보이던 녀석들이었지. 이런 시기에 돌아다니는 건 산적놈들밖에 없을 테고 그들이 우리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지. 나는 어딘가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건 산적들이 아니었지. 오히려 마을의 불빛들이 날 더 우울하게 만들었거든. 왜 저놈들은 따뜻하게 지내는 것보다 불을 피우지 않고 짐승이나 산적의 주의를 끌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조차 까먹어버린 걸까? 분명 지난 겨울 산적들에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충분한 교훈을 얻었을 텐데. 어찌 되었든 산적들과 붙어도 저놈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 지독한 삶을 이어가겠지. 나는 다시 창문을 막아버리고 몸을 돌려 침대로 향했어.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을 쪽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 그들이 산적들을 다 죽여버린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어. 이게 기회가 될지도 몰랐으니까. 제 발로 찾아온 산적들 덕분에 두둑한 식량이 생긴 그들은 아마 장거리 사냥이라도 나갔을 테고 이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지. 나는 창문을 열고 플라스틱 끌차를 바깥쪽으로 내렸어. 끌차의 바퀴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잘 기름칠이 되어 있었고 그걸 위해 나는 마지막 남은 기름을 사용해야만 했지. 쇼핑카트보다는 끌차가 낫다는 걸 알기 위해 꽤 뼈아픈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군. 지난달에 나는 이미 보급품이 다 떨어져 가던 중이었어. 그래서 내 첫 번째 탈출을 시도했었지.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샷건을 챙겼고 남은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쇼핑카트를 이용했어. 그리고 겨우겨우 5야드 정도를 나아갔을 때 어느새 그것들 중 7마리가 나타나 나를 막아섰지. 나는 첫 번째 놈에게 거의 코에 닿을 듯이 가까운 거리에서 총탄을 먹여줬어. 하지만 아쉽게도 그 후의 것들은 모두 다 빗나갔지. 내 샷건에는 모두 5발이 장전되어 있었고 그 급박한 순간에 재장전을 할 여유는 없었어. 그래서 공이가 빈 약실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주저없이 뒤로 돌아 도망쳤지. 그놈들은 줄기차게 나를 쫓아왔어. 심지어 내가 총알을 맞춘 녀석조차도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날 쫓아오고 있었지. 나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잠가버렸어. 놈들이 마치 나를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었지. 난 그놈들이 말에 탄 사람조차 순식간에 낚아채던 것을 본 적이 있거든. 저놈들이 절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지 못할 정도로 느리고 멍청한 놈들은 아니란 말이지. 그놈들은 그 뒤부터 가끔씩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어. 마치 비상식량 저장고를 순찰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난 큰 교훈을 얻었지. 총 따위로는 놈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근접거리의 샷건조차도 놈들을 그저 주춤거리게 만들 뿐이었으니까. 내가 아는 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한정적이야. 엄청나게 커다란 불꽃이나 강한 폭탄 같은 것들 말이지.
쓸모없는 회상을 마친 나는 끌차를 끌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어. 그들이 버려놓은 사륙의 현장을 향해서. 그리고 마을에 도착한 나는 산적놈들이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음식들과 다른 물자들을 좀 챙길 수 있었지. 그렇게 조달을 모두 마치고 나서 나는 끌차에 놓인 아주 적은 양의 물건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어. 겨우 저 정도의 양으로는 절대로 다음 봄까지 버틸 수 없다고 말이지.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놈들이 저지른 끔찍한 사륙에서 어쩌면 아주 작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고민하던 나는 산적들의 시체 중 한 구를 옮겨 역시 끌차에 싣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우울한 기분 속에 나는 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몰렸나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 전쟁이 시작된 것은 13년 전이었어. 그때 나는 고작 10살이었고 신문 일면의 말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쏟아지는 기사들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 우리 아버지는 내 12번째 생일날 징집되셨고 내가 17살이 되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셨지. 하지만 내가 15살이 되었을 때 우리 엄마는 사망자들 중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어. 그녀는 거의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리고는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 그녀는 그렇게 나와 내 여동생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내가 18살 때 결국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했지. 사실 그 전쟁에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었어. 마지막 전투는 딱 2시간 동안 지속되었지.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떤 교전보다도 치열하고 파괴적이었어.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수도는 거의 함락되기 직전이었고 결국 우리 쪽 참모진은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버렸지.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미친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 더 이상 적과 아군도 없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결정. 그래, 그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모든 전략적 요충지에 핵탄두를 발사할 것을 명령한 거야. 우리나라 역시 회생 불가의 상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그들의 고려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 그렇게 나라의 거의 모든 대도시들이 방사능에 찌든 폐허로 변해버렸어. 최초의 폭발에 휘말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즉사했지.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모두 합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음식 고갈과 사회 동요, 무법행위와 수개월에 걸친 낙진에 의해 사망했어. 그 흐름과 재, 연기와 불꽃이 온통 하늘을 뒤덮었고 마침내 그것들은 태양빛을 가로막아버렸지. 그리고 핵겨울이 시작됐어. 내가 살고 있던 작은 마을에도 결국 그 여파가 밀려들었지. 음식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변해갔어. 우리는 조금씩 음식의 정의를 넓혀가기 시작했지.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애완동물들을 잡아먹었어. 눈물을 훔치면서 최대한 고통 없이 그들을 죽인 다음 억지로 목구멍 아래에 밀어넣었지. 우리는 마을 뒤편의 산에서 사냥을 하기도 했어. 하지만 핵겨울은 짐승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지. 사냥감은 아주 적었고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팠어. 우리는 어떤 전설을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건 그냥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웬디고 같은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전설을 도대체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채 이미 사망한 자들의 시체를 먹기 시작했어. 그들의 친구, 그들의 이웃,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웠지. 시체를 먹기 시작한 것은 남아있던 사람들 중 10%가량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시체만으론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지. 그자들은 전설처럼 정말로 괴물이 되어버렸던 거야. 남아있던 사람 중 반 이상이 그것들에게 죽어 고깃덩이로 전락해버렸어.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먹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사실 자신들 역시 끔찍한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게 더 커다란 문제였지. 우리는 각자의 집에 숨어서 창문과 문을 막은 채 얼마 정도를 버텨냈지만 결국 하나 둘씩 그 괴물들의 무리에 합류하기 시작했어. 먹느냐 먹히느냐 쉬운 결정이지. 이제 내가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인간이야. 유혹에 넘어가거나 먹히지 않고 버텨낸 마지막 인간. 우리 집이 산 중턱에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살아남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제 더 버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먹을 것은 메말라가고 마지막으로 음식다운 것을 먹어본 것이 일주일이 더 넘었으니까. 이제 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해. 사람답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눈밭에 멈춰서서 끔찍하게 무거운 끌차를 쳐다보며 생각했어. 내가 저 끌차에 실은 것이 죽어있던 산적들 중 가장 몸집이 큰 사람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현명한 선택으로 느껴졌지. 계속 굶주릴 것인가? 아니면 그들처럼 축제를 벌일 것인가? 자, 결정의 시간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